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입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공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대학마다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뻔한 개그나 살짝 액션 느낌 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원래 근데 배우면 진짜 굴욕적이에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늘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다들 너무 많대. 많다고 해서 그 취업해서 좀 크게 좀 정리를 해봤을 때 내신 관리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림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신 관리인데 수시 내신을 좀 몇 등급 정도로 관리를 했었는지 청강 기준이랑 그 다음에 상명대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강 기준으로 2.6등급이었고요. 이건 내신닷컴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고3 되면 다 알게 되는 사이트인데 이제 자기 내신을 넣고 학교를 이제 서치를 하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과목별로 이제 등급을 내줘요. 평균 등급을. 그래서 저는 청강 기준으로 2.6등급이었고 상명대는 3.1, 나머지는 거의 3. 저는 모든 학기 성적 평균이 3이어서 그냥 무난한 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다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잘 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입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제발 언젠가 쓰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라고 해서 좀 챙기긴 했었어요. 그냥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좀 벼락치기 좀 하고 그 정도? 근데 공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 좀 후회하는 게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좀 올려놨으면 좀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 좀 그게 아쉬웠고, 내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아져요. 학교에 내가 입학 원서를 넣을 수 있는 데가 만약에 10군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성적이 만약에 한 2등급, 막 3등급 딱 이러면 다 넣을 수 있는 입구 컷이 이렇게 넓은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성적이 한 5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 버린 느낌? 확 줄어들어 버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좀 넣는 게 좀 유리해지는? 맞아요. 이 다음에 이제 그림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들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하셨던 게 일주일에 학원을 며칠 다녔는지. 그건 고2 때는 이제 타임 수로 치면 4타임, 한 타임에 4시간 정도 하거든요. 3일 동안 4타임. 고3 때는 이제 평소에는 4일 동안 6타임, 수시 특강 연장 때는 6일 12타임. 하루에 3타임 할 때도 많았죠. 맞아. 네, 이때 진짜 정말 지옥.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연출이나 스토리를 좀 이렇게 실력을 좀 늘렸던, 키웠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연출은 되게 무난무난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그냥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사실 저는 뭔가 그냥 적당히 하는 건 적당히 계속 유지를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장점은 장점대로 빡, 단점은 좀 장점에 가려서 안 보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분위기랑 색감이죠. 그거 빼면 시체입니다, 제 그림은. 약간 단점을 막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살리는 쪽으로. 네. 그래서 연출은 약간 이순이 느낌으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손그림이랑 디지털 그림 중에 입시 연습은 뭘로 하셨는지? 저는 손그림으로 많이 해서 당연히 손그림을 많이 했고요. 디지털 그림은 거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디지털 그림은 그냥 취미로 그냥 잠깐 뭐 쉬엄쉬엄 그릴 때. 왜냐면 디지털의 장점은 저는 수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컨트롤 Z 누를 수도 있고, 막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맞아요. 크기도 줄일 수 크기도 있고. 줄일 수 있고. 근데 그 수정이 편하다는 장점은 입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맞아. 수정을 많이 하면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쓸데없이. 그리고 종이가 그걸 다 못 받아주니까 네. 캔트지가. 맞아요. 막 지우개 많이 하면 벗겨지고 물칠 많이 하면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재워야 되고. 굉장히 소중히 달아줘야 하는 그런 친구라서.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시험 볼 때 작화, 연출, 스토리 이 셋 중에서 뭐를 제일 신경 써서 그렸는지? 저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분위기랑 색감이 제 장점이었어서 분위기랑 색감을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
약간 대학마다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강은 어떤 걸 좋아해? 청강은 약간 개그, 뻔한 개그나 살짝 액션 느낌 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상명 같은 경우는 가족적이고 약간 서정적인 이야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가면 여기는 무조건 스토리 이런 식으로 짤 거야. 약간 이렇게 최면을 걸고 갔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그림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게 그림이 맞는지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지. 대학 붙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고, 맞아. 난 그냥 우주의 먼지일 뿐이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뭐 인생에서 제일 치열했던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는데 잘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입시를 치러낸 인재니까 다른 뭐 그림을 안 하게 되더라도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가 어떤 네. 대학을 붙는가보다도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 네. 과정에서 어떻게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집중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제 결실을 맺는지에 따라서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점에 설 때, 그렇게 힘든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아 맞아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약간 이런 깡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해. 맞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그때는 그냥 힘든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약간 자기 확신?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확실히. 그다음에 그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 객관성이요. 맞아. 객관성이 있어야 관찰도 제대로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자기 장점이랑 단점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관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관찰도 결국은 객관성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맞아. 객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멀리서 봐야 돼요. 그 객관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봐야 돼요. 그냥 멀리서? 그러니까 멀리서. 그림을 멀리서? 아니면 그림을 멀리서 보는 것도 있고, 그냥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그림을 너무 실드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뭔가 피드백을 주면 방패가 이만한 사람이 있고 방패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몸이 만약에 이만한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튕겨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떨 땐 좀 튕겨져 나가지만 대체로 이제 흡수가 되는 친구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채원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까웠던 것 같긴 해. 얘기해주면 표정은 약간 납득하지 못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해볼게요라는 그 마인드가 되게, 그림이 늘고 내 그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약간 밑거름이 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네. 약간 원래 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좀 원래 굴욕적이니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딱 굴욕적이라는 네. 표현 진짜 딱 맞는 것 같아. 약간 못 견디고 약간 역한 느낌도 나고 막 진짜 괴로운 그 느낌? 내가 보기엔 잘 그린 것 같은데, 어. 이제 남이 그렸을 때는 여기가 이상하네? 약간 나는 되게 이거 잘 그렸다, 나 이거 칭찬받겠지? 하고 나 진짜 가져갔는데 돈자리 나와. 근데 이제 막상 가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약간 원래 원래 근데 배우면 진짜 굴욕적이에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늘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결국 인정하게 되면서 오히려 느는데 약간 밑거름이 되는 느낌? 그쵸. 맞아. 그게 있어. 마지막으로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건강 관리를 제발 꼭 하시고요. 그리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이거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너무 하다 보면 막 솔직히 힘들고, 네. 이 고생 나만 하는 거 같은 느낌 들고 네. 되게 처절한 느낌 들 때 솔직히 이렇게 입시 때 있잖아. 근데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그거를 견뎌내는 방법? 그러니까 견뎌냈던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는지. 저는 일단 그걸 되게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슬라임 멘탈이었죠. 이렇게 막 때리면 이제 아파요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새 슉 하고 돌아와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금방 돌아왔어. 회복성이 좀 좋았죠. 멘탈 회복성이. 그 회복하는 멘탈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 같아? 제가 좀 원래 낙천적인
비현실적이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약간 음. 자기 세뇌를 많이 했어요. 약간 입시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지나갈 일들이고 견딜 수 있어. 이걸 견디는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건 내가 미래에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야.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투자한다. 네, 미래의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다, 밑거름이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슬럼프 때는 오히려 그림 더 많이 그리려고 했었어요. 그 슬럼프 때 그린 그림들을 보면 좀 뭔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슬럼프 때 그림 많이 그리면 오히려 늘어요. 아 맞아 다음에. 맞아. 자신한테 되게 네. 이렇게 가혹할 때라 네. 그 기준점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려고 막 하다 보면 네. 엄청 늘어 그때. 맞아요. 이거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그림을 같이 좀 낙서를 하면서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와!